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가 예상됐던 선거 판세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가 운영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열악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를 3개월여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해 말들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바다를 보며 숲길을 걷는 명품 치유의 숲이 완도에 들어섰습니다. 푸른 하늘을 벗삼아 다도해의 비경을 마주할 수 있어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26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686명, 순천에서 2,538명, 광양 828명, 고흥에서 311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5시까지 여수에서 2,800명, 순천에서 220명, 광양 1,010명, 고흥에서 39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을 예측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백신을 접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가로 도입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라게브리오가 전남에도 배정됐습니다. 도내 약국과 병원 98곳에 라게브리오 1,210명분이 배정됐으며 이를 처방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팍스로비드는 전남에 배정된 8,600여 명분 가운데 6,300여 명에 처방됐습니다.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전남지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록 현 지사의 독주로 굳어지는 모양새였던 전남지사 선거 전에 거물급 정치인이 뛰어들면서 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2선 국회의원을 거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렸던 만큼 국정농단 사건 이후 탈당했다 최근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는 6월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을 앞세운 경쟁이 아닌 서로 긴장된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중앙당을 포함한 여러 분들로부터 권유도 있고 제 자신이 정치하는 내내 전남 발전에 대한 많은 구상을 해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출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 결과와 맞물려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으면서 김영록 현 지사가 단독으로 재선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지사 선거에는 진보당 민점기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과 국민의힘 이중효 영암무한 신안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황. 전남지사로서는 처음으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경쟁이 관전 포인트로 떠오른 겁니다. 제20대 대선에서 전남이 국민의힘에 11.44%의 역대 최대 득표율을 안겨주면서 전남은 여야가 총력전을 벌일 새로운 격돌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유화 전 여수시의회 의원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경도 개발과 의대 병원 유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민심을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민생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율촌 이산단 조기 개발과 기업 유치, 남해안 관광 중심 도시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고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위원회를 운영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 화합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김재휴 전 보성 부군수는 SNS를 통해 지난 2009년 민주당에 첫 발을 디딘 뒤
광양 시민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지만 이제 일신상 사유로 광양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선거에는 정연복 현 시장을 시작으로 정민기 현 광양시 의원, 박근표 전 YTN 국장에 이어 김재휴 전 보성 부군수까지 모두 4명이 출마를 포기했으며 현재 선관위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7기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시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가 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변경하고 안전도시국 내 3개 팀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과와 4개 팀으로 구성된 스마트 도시재생과 신설 등 2개과 2개 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시가 이처럼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2050 탄소 중립 실현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부서 신설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게 또 아니면 하반기 때 또 용역을 조직 진단 용역을 해서 하면 내년에 이제 넘어간다든지 또 내년에도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직 개편에 대해 공직사회 내에서부터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새로 선출되는 시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 시장의 임기 만료가 3개월 남은 상황인데다 광양시가 이미 민선 8기 시작에 맞춰 올해 업무 계획에 7월 조직진단 연구 용역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 역시 이번 조직 개편을 선뜻 수긍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어차피 또 조직 진단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4월 달에 하고 또 그 이후에 한다면 행정 낭비도 있을 것 같고요. 의회 역시 임기 말 시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제 알기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밖에서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무원도 사실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입법 예고 등 예정된 행정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의회 임시회에 조직 개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임기 말 광양시의 조직 개편 시도가 지역 내 소모적 갈등으로 확산하지 않고 의회의 문턱까지 진통 없이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구인 구직자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새로운 일자리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순천 신대지구에 연면적 67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일자리 플랫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총 사업비 17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전남 일자리 플랫폼은 지역 내 일자리 마련을 통해 구직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은 물론 중장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운영비가 모자라 아동센터 환경이 열악한 건 물론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지역 아동센터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초등학생들로 가득합니다. 공부는 물론 악기도 배우고 있지만 환경은 열악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센터 입구에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는데 온수기가 없다 보니 아이들은 찬물로 손을 씻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때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데 차가운 물밖에 나오지 않아 선생님들께서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씻었어요.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온수기를 설치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손을 씻어야 하는데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차가운 물에 아이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좀
요즘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이 개선되어서 아동센터의 환경도 열악하지만 더 큰 문제는 종사자들의 처우입니다.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지역아동센터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월 평균 급여가 220여만 원으로 가장 높은 인천에 비해 15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최저시급에 겨우 맞춰서 저희 쌤들 급여를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충분한 프로그램 많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좀 미안한 점도 있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비는 대부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32명인 한 센터에 지원된 한 달 운영비는 818만 원, 종사자 3명의 임금과 사회보험비 등 715만 원과 프로그램비 70만 원가량을 빼면 30만 원가량이 남습니다. 임대료 등을 내기도 모자라 후원에 의존하거나 종사자들의 사비를 걷어내고 있는 상황. 전남도 의회에서도 아동센터가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만큼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좀 실효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호봉제 도입이라든가 호봉제에 준하는 처우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아동센터는 374곳으로 560여 명의 아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돌봄 환경과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0에서 16도, 순천 6에서 18도, 광양 9에서 18도, 고흥 6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7에서 20도, 목포는 9에서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비 소식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완도 지역에 전국 최초로 바다를 바라보며 숲길을 걷는 명품 해양 치유의 숲이 생겼습니다. 이곳엔 치유센터도 함께 마련돼 다양한 해양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탁 트인 바다에 떠있는 섬들이 한 폭의 호수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다도의 비경을 바라보며 걷는 숲길에는 남부 지역에서 자생하는 난대숲이 고즈넉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른 봄이지만 동백과 구실 잡밥나무, 북가시 나무들은 싱싱한 녹색을 뽐내며 탐방객들을 맞이합니다. 잎부터 껍질, 뿌리까지 전부 약재로 쓴다는 그 유명한 남쪽에서만 볼 수 있는 호박이 아니고 후박나무. 걷기 코스 곳곳에는 다도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그네 등 아기자기한 시설도 마련돼 즐거움을 줍니다. 바다도 보고 싶고 또 산도 가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바다도 볼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산길도 걸을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장소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에서 최초로 조성된 완도 해양치유숲에는 해양치유센터도 마련돼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약돌 같은 아름다운 다도의 경관을 조망하면서 걷고 숨쉬는 것만으로도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푸른 하늘을 벗삼아 다도의 비경을 마주하며 걷는 완도 해양치유의 숲에는 해수 온열치유실과 해수 족욕장 등도 마련돼 색다른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9일 새벽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40대 남성에게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두고 시청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순천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결정직 공무원 A씨는 최근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허석 시장 선거 캠프 개소 예정 소식을 알리고 축하 메시지 등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며 허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실을 확인한 선관위는 A씨를 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 원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사이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복권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6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복권번호 예측 업체에서 일했던 경력을 내세워 B씨를 속였으며 A씨가 알려준 번호로 당첨된 사례는 로또 5등 단 한 차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